스테이빌리티 AI에서 SDXL 1.0 정식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0.9 버전이 나왔을 때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SDXL 1.0이 출시되었습니다. SDXL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SD 1.5 모델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Cvid AI의 가장 인기 있는 모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델 중에 이 모델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SD 1.5 모델이 베이스 모델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델은 거의 다 SD 1.5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SD 1.5 모델이고, 이것도 SD 1.5 모델이고, 이것도 SD 1.5 모델입니다. 예전에 SD 2.1이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거의 망했다 싶을 정도로 외면을 당했어서 여전히 SD 1.5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 후에 스테이빌리티 AI에서 다음에 나올 모델이 SDXL이라고 발표를 했고, 새로운 기능도 조금씩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SDXL 0.9 버전을 공식 발표합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1.0을 정식 발표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갑자기 0.9 버전을 발표했는지에 관해서 사람들마다 여러 추측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SDXL 1.0 정식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오픈 모델이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SD 모델의 선호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 보면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SD 1.5 모델의 선호도는 현재 4.6% 정도이고요. SDXL 0.9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SDXL을 선호하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이 표가 어떤 걸 근거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앞으로 SDXL 모델을 사용하는 추세로 가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SDXL은 어떤 스타일의 이미지도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주고 특히 실제 사진과 같은 이미지에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선명하고 정확한 색상을 잘 표현해주고 빛과 그림자에도 최적화되었다고 합니다. SD 1.5 모델은 512 곱하기 512 이미지로 학습되었는데 SDXL은 1024 곱하기 1024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 더 큰 이미지를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줍니다. 흔히 문제가 많았던 사람의 손모양이나 이상하게 나오는 글자들 혹은 공간상의 구성을 담고 있는 이미지도 SDXL을 사용하면 올바르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면에서 많은 발전을 보여주는데요. 단어들을 장황하게 적어주지 않아도 간단한 단어들만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마스터피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프롬프트에서 원하는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감안해서 높은 수준의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단어의 의미도 잘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레드 스퀘어라고 정관사 더를 붙이고 대문자를 사용하면 모스크바에 있는 붉은 광장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냥 레드 스퀘어라고 하면 빨간 정사각형의 도형이라고 이해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SDXL 1.0 모델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베이스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리파이너 모델입니다. 리파이너 모델이 뭐 하는 건지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SDXL은 두 개의 모델로 되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최소 요구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GPU의 메모리가 8기가이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SD 1.5 모델보다는 조금 더 많은 비디오 메모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가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나 구글 콜랩을 사용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콜랩 사용에 관해서는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우측 상단을 누르시거나 영상 목록에서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인 튜닝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전에 보았던 이 많은 모델들은 SD 1.5를 파인 튜닝한 모델들입니다. 파인 튜닝, 즉 다시 말해서 이전에 SD 1.5를 조금 더 개선시킨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은 원래 베이스였던 SD 1.5를 조금 더 개선시킨 모델들입니다. SDXL을 기본으로 하면 파인 튜닝된 다른 모델들을 더욱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로라 모델이나 체크포인트 모델들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쓸만한 모델들이 금방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아래에 보면 SDX를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알려줍니다. 클립 드롭에서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 아마존 서비스나 디스코드 혹은 드림 스튜디오에서도 SDX를 사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토매틱 1111을 사용해서 SDXL의 모든 기능을 개인 컴퓨터에서 직접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매틱 1111을 줄여서 A11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SDXL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정말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A11을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A11 웹사이트의 릴리즈에 보면 버전 1.5.0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운 기능 중에 SDXL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전에 SDXL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A11이 자체적으로 SDXL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으로 SDX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하프벨을 커맨드 아그에 추가해 주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은 1.5.1이니까 이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A11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이제 다 아시죠?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이 통합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업데이트 배치 파일을 사용해서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요. 파이썬과 Git을 따로 설치하고 나서 Git 클론으로 A11을 설치하셨던 분들은 이곳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에서 커맨드를 여신 다음에 gitpull이라고 하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저는 이미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SD를 시작하시기 전에 해줘야 할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SDX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하프벨을 커맨드 아그에 추가해 줍니다. 이곳에 있는 웹 UI 유저 배치 파일을 열어서 이곳 커맨드 라인 아그 다음에 노하프벨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32비트 벨을 사용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제 SD를 시작하면 여기에 버전 1.5.1이라고 나오고 이곳 아래에서도 버전을 알려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사용하는 체크포인트 모델들이 나옵니다. 이곳에 SDXL 모델이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없습니다. SDXL 모델을 아직 다운받지 않았으니까요. 허깅페이스 웹사이트에 가서 SDXL 모델 파일 2개를 다운받습니다. 다운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습니다. SDXL 모델 파일 크기가 각각 6기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개니까 모두 12기가입니다. SD 1.5 모델과 비교해보면 엄청 크죠? 다운받은 파일 2개를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모델들을 저장했던 모델스 폴더 안에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에 넣어줍니다. 이 폴더에는 다른 체크포인트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SD로 돌아와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 이 2개의 모델이 보입니다. 하나는 SDXL 베이스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SDXL 리파이너 모델입니다. 이제 SDXL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SDXL 베이스 모델을 선택합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주겠습니다. 여자 홀로 후드티를 입고 비 오는 길에 서 있는 사진입니다. SDXL 모델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에는 2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그림은 이 2단계의 파이프라인을 설명해 줍니다. 프롬프트를 주면 베이스 모델이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리파이너 모델이 이미지를 개선시켜 줍니다. 먼저 베이스 모델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SDXL 베이스 모델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전체 분위기는 여성 모델을 대상으로 사진작가가 촬영한 잡지나 아이템 광고 이미지 같습니다. 특히 배경을 블러하게 해서 원근감을 주고 여자 모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리파이너 모델로 이미지 결과를 정렬시킨다고 해야 하나요? 개선시켜 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Send to Image 버튼을 눌러서 이 이미지를 이미지 투 이미지로 보내줍니다. 이곳에서 사용할 모델을 베이스 모델에서 리파이너 모델로 바꿔줍니다. 프롬프트와 나머지 세팅은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리파이너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개선시킬 때는 디노이징 값을 0.1에서 0.3 사이의 값을 설정해 줍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노이징 값을 0.1로 했을 때는 이미지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후드티의 주름도 더 디테일해졌고 특히 얼굴의 윤곽이나 이마, 눈가, 입주위도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배경에 있는 인물의 실루엣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네요. 일단 베이스 이미지와 이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베이스 이미지는 이 이미지의 블러 효과를 너무 과하게 해놓은 듯한 느낌이 납니다. 디노이징 값을 0.2로 했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선된 내용들이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특히 베이스 이미지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작품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디노이징 값을 0.3으로 했을 때는 디테일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색상도 훨씬 선명하고 뒤 배경도 어느 정도 필요한 시선이 갈 수 있도록 블러 정도가 정말 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이미지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여자 모델의 디테일이 살아있고 이 모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서 배경이 흐릿하지만 배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디노이징을 0.4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이 이미지 결과가 굉장히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후드티의 디테일이 정말 잘 나왔죠. 그리고 배경 처리도 마음에 듭니다. 특히 건물의 윤곽이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디노이징 값이 너무 높으면 이미지 컴포지션에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베이스 이미지에서 디노이징이 0.1, 0.2 혹은 0.3까지는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컴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0.4부터는 컴포지션이 바뀝니다. 여자 모델의 얼굴 각도가 바뀝니다. 디노이징 값이 더 높을수록 이렇게 다른 이미지가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디노이징 값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프롬프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열대 우림 지역에 있는 눈이 예쁜 여자 초상화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SDXL 베이스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Send to Image to Image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to 이미지로 보내줍니다. 이곳에서 SDXL Refiner 모델을 선택하고 디노이징 값은 0.1에서 0.3을 선택합니다. 각각의 디노이징 값에 의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색상과 디테일이 잘 나왔는데요. 저는 디노이징 0.2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곳에 있는 Restore Face를 선택하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세팅이 동일하고 Restore Faces만 선택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얼굴의 디테일이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특히 피부의 디테일이 더 살아있는데요. 피부톤과 음영이 훨씬 살아있습니다. 원하시는 이미지에 따라 이 옵션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롬프트는 클레오파트라 초상 이미지입니다. SDXL 베이스 모델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SDXL 리파이너 모델로 이미지를 개선시킨 결과입니다. 카툰 이미지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베이스 모델로 만든 이미지에서 리파이너 모델로 개선시킨 이미지는 눈과 머리카락, 옷의 아웃라인 등 여러 곳을 향상시켜 줍니다. 이번에는 햄버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베이스 모델로 만든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리파이너로 개선시킨 이미지입니다. SDXL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파이프라인 기억나시나요?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베이스 모델이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리파이너 모델이 이미지를 향상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요. 프롬프트에서 베이스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리파이너만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이미지 투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SDXL 리파이너를 선택합니다. 베이스 모델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미지 2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결과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SDXL의 특성상 빛과 그림자, 음영, 그리고 텍스처까지 정말 잘 나옵니다. SDXL을 사용하실 때는 이 파이프라인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베이스 모델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리파이너 모델로 개선시키는 방법도 사용해 보시고 가끔은 베이스 모델 없이 곧바로 리파이너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SDXL을 베이스로 하는 모델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이스 모델이 SDXL 1.0이라고 나옵니다. 앞으로 SDXL을 베이스로 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유익했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아직 안 하셨다면 그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SDXL 관련 영상을 계속적으로 더 올릴 것 같습니다.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곧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